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 군 안에서 굵직한 이벤트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가격대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 1시간 후에는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오일에 대한 변동성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고민 상담 좀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이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 탄력적인 모습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1% 가깝게 올라왔었던 상승세가 좀 빠르게 꺾인 상황입니다. 2708선까지 밀리면서 0.36% 상승분만 지켜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1% 가까운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을 하면서 지금은 0.47%의 상승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6786.50포인트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도 초반에 상승세보다는 조금 꺾인 상황입니다. 1.23435달러 선으로 0.32%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방금 전 133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탈하면서 1329.4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62달러 돌파를 좀 빠르게 급증하면서 좀 이뤄냈었는데요. 하지만 좀 쉬어가는 동안에 62달러를 다시 이탈하면서 61.81달러로 좀 눌리는 상황입니다. 0.77%의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1부 시작할 때 지수에 대해서는 박노주 마스터님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주셨고, 그리고 이슈 점검 시간에는 그 변화된 가격대 안에서 매도로 다시 좀 의견을 수정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마스터님 정확하게 네. 맞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방송 이제 그 초반에 바로 시작했을 때 매수 진입 포인트를 드리고 일단 수익을 이제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이제 편마를 들었을 때, 일단, S&P 같은 2716선을 일단은 돌파를 할 거다. 하지만 위에 저항대가 있으니까 2720선까지는 올 거니까 그 구간대에 이제 오면은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722선 온 다음에 그대로 지금 밀렸죠.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7선 정도까지 일단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6817선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구간대 마찬가지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그 현재 구간 그때 매도 진입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 구간대 돌파해서 올라오면은 매도 진입을 하면은 일단은 다시 일단은 하방 수익을 노려라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쉬고 돌아왔을 때 일단 지금 크게 또 나스닥도 지금 6,783선 정도까지 크게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신 박노준 마스터님 역시나 또 지수의 남자란 또 다른 별명이 있듯이요. 지수에 대해서도 오늘 방향성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나스닥과 S&P 500에 대해서 저에게 씌워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방금 전에 일부 한 중후반 정도였었을까요? 그때 62달러로 빠르게 좀 돌파하면서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실현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61.91달러로 지금 62달러는 이탈이 됐지만 여전히 61달러 후반대 가격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 1시에 발표 예정이고요. 자, 지금 61.90으로 다시 62달러 회복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시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의외예요. 저 지금 모두 업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업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이게 좀 시기적으로도 다를 것 같고 또 가격대에 따라서도 좀 포지션이 되게 디테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도 역시나 저희 세계 1부 시작했을 때 매수 포인트 전달해 주셨던 박노준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에 앞서서 지금 골드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 매수 잡았거든요. 31달러 돌파네요. 네네네. 31달러 31.3.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기다려보니까 골드 정말 청산하면서 생방송다운 진행입니다. 네, 청산하면서 가자. 네네. 네, 청산해 주세요. 네, 자 지금 골드 1,331달러 돌파했으니까요. 네. 그 유튜브에 먼저 일단은 방송을 하면 뭐 제 차례가 아니면 계속 뭐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일단 골드 매수 포인트. 왜냐하면 지수가 고꾸라질 거를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포인트 때 이제 골드는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한번 상승 한번 튈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기 때문에 골드를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29.5 부근에서 다들 매수 진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31.5까지 봤는데 사실상 30.5를 못 오고 좀 미적되면은 청산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일단 보면서 31포인트 약간 넘었는데 미적되길래 청산 일단 포인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골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튀면 32.5까지도 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거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단 그 오일 같은 경우는 자 오일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밀렸습니다. 예. 62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 62달러 돌파한 다음에 지금 지수랑 그때 그 어디였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네네네. 어디였던가요? 저 그때 제가 기억하고 얘기했는데 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캐피탈 쪽 아닌가요? 그죠? 네. 그때 요새 최근 들어서 오일하고 지수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그걸 좀 김경영 PD 통해서 함께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오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밀린 거고요. 밀려서 지금 61.80이 왔는데 중요한 건 밀린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뒤에 밀렸을 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보다는 살짝 조금 더 밀렸을 때 61.80 정도 70까지 요 부근대에서 매수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좀 공격적으로 간다면은 90에서 80대에서 분할 매수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와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가려면 80에서 70 라인에서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오늘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이 한번 오늘 안 그래도 재고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새벽 1시에 있는데 오일이 한번 그 방향성을 잡고 튀면은 이 위에 저항대가 보이잖아요. 저항대가 지금 20일 이평선인데 오일은 그냥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봉을 하나 주고 잠깐 저항대에서 밀렸다가 다음날 이렇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오일은 뭐 오늘 재고지표 발표되기 한 번에 뚫고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파동이.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에서 상승을 한번 파동 준 다음에 봉 2개를 밀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가에서
지금 밀렸다가 지지를 정확하게 이평선, 60일 이평선하고 지금 10일 이평선을 밟고 그대로 지지를 깔끔하게 해주고 지금 들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파동의 고점이 62.50 라인이 거의 잡혀 있는데 이 지금 20일 이평선 좀 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를 그대로 뚫어버리고 5일 같은 경우는 63달러까지도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봉 하나로 그냥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게 5일 종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대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못 뚫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미 이 지지 자체를 오늘 깔끔하게 지지를 60.80 부근에서 주고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눌렸을 때는 사실상 매수 들어가는 게 더 일단은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좀 매수, 초반에는 매수였고요. 지금도 뭐 업에 대한 의견 들어주셨지만 그 안에서 큰 가격대 안에서 좀 작은 가격대까지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좀 통일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오늘 업이십니다. 네, 업인데 일단은 보기 좀 아프네요. 괜찮으시죠? 일단은 업이긴 네네. 한데요. 현재 지금 지지 저항 라인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62달러를 빠르게 올라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63점 한 중반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은 오늘 일단 5일 정보 발표를 한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난주 리그 카운트가 그러니까 원유 수출 공수가 살짝 증가했거든요. 살짝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일단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좀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만한 여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달러 영향을 받을 만한 시기가 다시 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펙에서 이제 감산 합의에 관해서 조금 더 이 감산 합의를 조금 더 연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실제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감산에 참여하는 오펙, 비오펙 국가들하고 지금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감산을 좀 추가 연장하자는 그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오펙, 비오펙 국가들, 감산 합의한 국가들만의 그런 공급 이슈가 터져나오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의 안도감에 대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봐지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얼마나 증가하느냐인데, 미국 쪽에서 증가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뻔하게 이제 증가할 거다라는 건 보여지죠. 하지만 여기서 유가를 조금 레벨대를 낮추는 걸 결코 이제 오펙 국가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사우디에서는 지금, 사우디가 지금 어디에 꽂혀있냐면,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꽂혀있거든요. 두바이처럼 사우디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유가가 좀 높은 레벨대에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줘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람코 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바닥을 억지로 좀 만들어내서 좀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수요가 이제 얼마나 가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 난방 시즌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재고가 쌓이냐인데, 그래서 오늘 재고 발표를 이슈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2달러 안착을 하는 조건 하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고 발표에서 이제 예상보다도 재고가 덜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이제 API나 이런 것처럼 이제 약간 좀 감소세로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을 받아서 63달러 중반대까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 흐름은 계속 이제 증가되면서 시추공수 좀 보면서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다시 또 하락세를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향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 쪽 63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뭐 마스터님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봤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외신 쪽에서는 또 크루드오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기훈 PD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 어제 API 원유 재고가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상과 달리 지금 감소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만 7천 배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제장에서 그
또 하나의 변수였죠.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달러가 계속해서 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생각했던 만큼 좀 상승하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이 원유가 1월 최고점에서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달러가 좀 상승했던 폭을 다시 반납을 하면서 오일이 다시 좀 상승해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와 오일 간의 이 상관관계가 지난 몇 주 동안 좀 강화되어 왔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달러를 매수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매도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 기관 쪽에서는 원유 재고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투자 심리가 좀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해마다 이 시기 그러니까 1월, 2월쯤에는 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정제소들이 좀 정비 보수를 하기 위해서 크루드 구입을 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재고 감소세는 캐나다에서 이 미국으로 원유를 이동시키는 파이프라인에 현재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원유 이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WTI 선물의 현물 인도 지점인 오클라호마주 커싱 이쪽에서의 이 원유 재고량이 지난주에 210만 배럴 줄어들었다라는 자료도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오펙의 이 감산 협의 유지로 인해서 원유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잘 지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NG 은행 쪽에서는 오펙 감산 협의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에 대한 이행률도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블룸버그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셰일 오일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아람코가 이 미국 쪽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 셰일 오일을 아시아에 판매하는 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셰일 생산량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펙, 사우디를 비롯한 이 오펙 그리고 비오펙 국가들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뭐 오펙 쪽에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사우디 쪽에서는 어떤 셰일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타협적인 지점으로 이런 방법을 좀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가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격대를 조절하기보다는 그냥 셰일의 이런 판매를 이제 대행을 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하면서 고유가를 그냥 인정하면서 가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좀 소스를 알 수 없는 이제 그 출처에서 나온 의견이고요. 아람코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딱히 대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행률도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와 지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한 오일 상관관계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문자로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매도를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재고 발표 전까지 시간이 지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함께 좀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끝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7568님 보내주신 7598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크루드 오일을 61.60달러에 새 계약을 매도 중인데 지금 재고 발표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지금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주신 문자여서 지금 61.85달러고 이전에는 62달러까지 돌파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손실이 꽤 크셨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계약수가 3계약이나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재고 발표 때 만약에 매수 쪽으로 크게 좀 반등을 할 시에는 손실폭이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또 이제 컷 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해요. 일단 지금 안 그래도 네. 오일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때가 손절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일 재고지표 발표 때 일단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대부분 다 훑고 다닙니다. 예. 상방도 크게 치고 뭐 하방도 크게 쳤다가 그 이후에 방향을 잡아서 쭉 그 방향으로 밀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항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것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오늘 재고지표 전에 물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방향대로 만약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갔을 경우에는 재고지표 발표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나오면은 크게 손실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벌써 62달러를 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일단 이건 지금 약간 운이 또 좋은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대로 돌파를 5일 재고지표 발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일은 여기 지금 저항대도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을 만한 위치입니다. 사실상 네. 62.50달러가 박스권의 상단선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매매 원칙이에요. 매매 원칙을 지켜야 심리가 안 깨지거든요. 지금 우리는 확률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원칙을 깨고 그냥 이거를 계속 운에 맡겨버리면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밀려줬거든요. 여기서 이제 손실은 항상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거래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를 매도 방향을 잡으셨으면 잘못 잡은 걸 그냥 그대로 이제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손절을 준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자를 보시고 다시 한번 뭐 수익 기회를 잡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좀 그렇게 또 크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밀려줬으니까 손절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차후에도 사실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월봉을 봤었을 때는 지금 60.70 라인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거는 월봉이잖아요. 월봉이라면은 이게 오늘 떨어지지 않고 내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만약에 또 여기서 더 들어올렸다가 가면은 62.50까지 들어올렸다가 가면은 이걸 버텼다가 뭐 다시 뭐 내려간다고 하면 이건 운입니다. 예. 저는 운으로 거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확률적으로 하시고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입 기회를 잡는 게 멘탈적으로도 차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62달러까지 좀 돌파했었던 상황이고 다시 눌린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좀 계약수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가격대에서 유효하게 좀 들어가셔서 거기서 수익을 좀 창출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거래함에 있어서 멘탈이 깨지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원칙을 지켜주면은 손실은 뭐 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또 거래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내일이든 뭐 내일 모레든 계속 거래할 거기 때문에 멘탈이 한번 깨지면은 그 뒤에 거래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칙대로 거래를 안 하고 이제는 따라가는 방향대로 거래할 경우도 많고 이제 원칙이 깨지면서 좀 거래가 말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지키면서 멘탈이 절대 깨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또 올려주신 5일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마스터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는데 5일 62에 500계약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매도에 이제 500개가 지금 뭐 제가 쌓이는 건지 못 보지만 지금 일단은 쌓여 있다면은 이거는 일단 허수 물량일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 체결이 일단은 걸리는 걸 봐야지 쌓아놨다 그냥 빼면은 사실상 이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났다가 다시 이걸 이제 상승을 제한한다는 거는 분명히 목표가 좀 있겠죠. 지금도 많이 쌓아 놓으면은 사실상 거기다가 그걸 체결시킬 거 아니면은 거기다 이제 매수를 계속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제한하는 건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제한을 하면서 이제 밑으로 좀 빠질 때 다시 한번 한편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물량을 빼면은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좀 상황을 보면서 그대로 500개가 쌓여 있다고 해서 뭐 일단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체결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그렇게 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밀리는데 저는 밀렸을 때 아까 매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70에서 60포인트. 네. 예, 거기서 일단은 뭐 저는 매수 들어가도 좋다고 봅니다. 한 번 정도는 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눌린 것도 지금이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튀는 것도 한 번에 또 기회를 좀 삼아보자. 네. 자, 김종신 해설위원이 지금 앞서서 5일 네. 세계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고, 지금 62달러에 500계약이 좀 계약수가 물려 있는 부분, 물량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물려 계신 분은 지금 당장 손절하라. 당장, 네. 아마 멘탈적으로 지금 당장 손질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손절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일단 하나라도. 3개잖아요. 일단 하나라도 손절 한 먼저 계약이라도 하시고. 일단 손절 처리를 하셔야 보여주면 네. 심리가 네. 좀 약간 그래도 돌아와요. 안정감이 예. 있죠. 그쵸. 돌아오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나라도 좀 줄여주셔라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 5일 재고 발표 전에 물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갔는데 그게 내 방향대로 다시 와서 손실이 덜 났다. 네. 아니면 수익이 났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결국 그 방식으로 하다 결국 다 손실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5일 재고 발표 전까지는 충분히 좀 다 포지션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더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쪽이 1.80 이쪽에 이제 지지라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까 좋은 가격대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한참 박노희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가 참 좋은 가격대였다. 손절하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00개가 걸려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장을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계약수가 몇만 계약 정도가 이제 위에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 파산했거든요. 아직 제가 이제 H모 증권사가 이제, 차익 거래 한다고 했다가 산식 잘못 넣어가지고, 주문이 우르르 들어간 게 있는데, 5일 500개면은, 이거는 주문 실수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문 실수도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빠지는 물량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00개면 뭐 그냥 그렇게 많은 계약 수도 아니고요. 일단 예전에 이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물량을 넣었던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1년에 뭐 2,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주문 실수 뭐 이런 경우인데 사실 5일 투자하면서 그렇게 주문 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안 보고 가만히 있는다. 이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와보면 아마 그때 아마 좀 빠지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물량에 대해 좀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까지 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도 또 바로 또 피드백 주시네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감사하다고 연락을 네, 남겨주셨으니까 참고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역시나 또 혜선이 아빠답게 오늘 골드에 대해서는 뭐 매수 뷰로 또 청산까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골드는 1332달러까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입니다. 박노주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시고요. 저와 김경윤 PD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까지 업의 의견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다시 모두 진입가와 청산가까지 좀 완료가 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또 흐름이 나왔어요, 마스터님.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그 수익이 이제 골드 네. 추가를 했거든요, 매수. 그래서 지금 1,200달러 넘어갔고요. 오, 네. 그죠? 예, 넘어갔고. 자, 그 다음에 골드는 우리 뭐 유튜브나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목표 달성했어요. 매수한 거를. 그죠? 우리가 아까 1329.5 부근. 예. 그 부근대에서 일단은 매수가 다 됐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삼은 게 이제 32.5 이상 올라가면 청산을 이제 거기까지만 보자. 그래서 최종 목표가. 33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네. 여기 구간대는 이제 뭐 수익 청산을 다 하셨을 거고 이제부터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상투를 끝까지 잡을 필요는 없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짧은데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기대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거뒀으면 이제 그 구간은 이제 기대 수익이 이제 좀 짧으니까 그 구간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골드는 계속 올라가더라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335.5 정도 아니면 뭐 35 정도 이상 이제 그 부분 때 이제 가면은 이제 위에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좀 크게 해놓고 봐야 되겠네요. 좀 보면은 전날의 꼬리가 저항대가 분명히 될 거고요. 전날의 꼬리가 분명히 꼬리라면 이걸 말하는 거죠. 전날의 꼬리가 분명히 저항대가 될 거고. 그리고 위에 그 이평선들이 세 개가 뭉쳐 있잖아요. 네. 그죠? 이평선들이 지금 뭐 5일선, 11선, 그 다음에 21선까지 세 개가 뭉쳐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린다면은 일단은 뭐 위에 또 저항대가 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매수보다는 위에서 매도 진입을 하는 게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한 번은 밀릴 거니까 기다렸다가 1335 돌파하면서 쭉 들어올리고 있는데 시세가 이제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할 때는 슈팅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슈팅이 갑자기 멈추면서 이제는 좀 시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단은 약간 좀 멈춤 현상이 나왔을 땐 그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 이거죠. 그때 매도를 진입을 한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어느 정도는 밀려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단기 차익 실현으로 또 수익을 좀 가져가는 방향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골드를 봤었을 때는 지금 중기적인 뷰 같은 경우는 당장 크게 상승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봉을 보거나 월봉을 봤었을 때도 이 주봉도 지금 이번 주 끝나는데 제가 볼 때 더 올라가서 지지를 해주더라도 1336 정도 부근대에서 뭐 마감을 하지 않을까,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36에서 뭐 한 40선 그 사이에서 이번 주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박스권이에요. 주봉에서도 지금 보면 1355뭐6선 정도, 그 다음에 뭐 밑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1322선 정도 이 구간대에서 중기적인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지지는 되지만 뭐 이번 주에 뭐 이후부터 뭐 크게 좀 들어올리거나 뭐 또 크게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월봉 2월달 봉을 봐도 사실상 이게 뭐 다시 시가를 돌파하면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뭐 3월 달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 시세 그대로 비슷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종 목표가는 1335달러까지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상승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 작은 박스권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박스권 안에서의 그런 가격대 전략도 3월달까지 그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권 1332달러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적어진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경 PD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까지만 해도 지금 5거래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예신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어제 나왔던 이 의사록 발표 때문에 달러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골드는 그만큼 더 눌리고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 신세계 시작할 때쯤에 나왔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좀 굉장히 45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다라는 소식도 들려온 만큼 그 부분에 힘입어서 지금 골드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제장에서의 상황을 조금 다시 보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환경에서는 골드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조절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 UBS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요소,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예상, 이런 두 가지 반대되는 요소가 지금 충돌을 하면서 골드 가격이 위든 아래든 좀 크게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로이터 쪽에서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조금 하방
하방으로 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1316 그 지지선을 좀 테스트를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인 1303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도 있는데 골드 가격이 1309달러 선에서 주요 지지대를 확인하고 그 가격대쯤에서 곧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 뭐 달러 약세를 기인한 지금 상승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하는 폭 자체는 사실 일일 상승폭은 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그 상승세가 좀 강하진 않을 거다. 왜냐면 이제 강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요. 달러가 상당히 좀 약세가 또 이제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레벨 때부터서는 달러와 약세가 이제 급격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더 크게 빠르게 약세가 된다면 채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거고,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채권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수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제가 봤을 때 달러 약세가 뭐 긴 추세로 보면 달러 약세겠지만 이게 속도가 좀 빠르진 않을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상승을 하되 추후에 나중에 이제 다시 재발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금리가 과연 인상되면서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겠잖아요. 달러가 강해질 때 과연 이 달러가 강해질 레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정 적자를 써가면서 돈을 푸는 정책으로 말면 벌어지는 이제 달러가 약세를 얼마나 극복해내느냐.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달러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차피 그 통화는 그 나라의 통화는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가치는 그렇죠. 상승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 자체가 상당히 지금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달러 방향성이 쉽게 이제 하방으로 쭉 내리꽂는다 뭐 이런 상황도 사실 힘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골드 자체도 거기서 좀 엇갈리는 행보. 아까 김기현 PD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좀 위아래 상단 자체가 좀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약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은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보여줄 수 있지만 반등해서 이제 다시 재시합 하락하는 그런 시황 뷰로 업을 들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탄탄하게 또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박노재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질문들 정말 많이 쏟아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브로는 마스터님이 좀 실시간으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다뤄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바로 상담 내용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주신 의견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끝자리 0607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유로 FX를 일단 1.2365에 매도 두 계약을 대기 중인데 청산가를 1.2251로 보는데 가능할지 좀 봐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체결 시 내일까지도 좀 오버나잇 또 생각 중이시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체결됐다고 지금 다시 좀 문자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유로 FX 매도 두 계약을 매도로 지금 현재 포지션 보유 중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1.2365입니다. 네. 1.55요. 네네. 5고 지금 올라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타이밍이 좀 빠르게 들어가시지 않았나, 좀 일단 좀 보고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700 좀 이상이었거든요. 예, 이제, 아까 항상 말씀드린 게 위에서 매도를 진입을 일단 하려면, 일단 시세가 일단은 7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700을 뚫고 나서, 돌파를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슈팅 시세가 계속 이렇게, 빠르게 나오거든요. 신고점을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 빠르게 슈팅이 나와요. 근데 멈췄을 때가 이제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이평선이 이 위에 지금 700 라인 위에 지금 있는데 이 이평선이 지금 세 개가 뭉쳐있는 구간에서도 더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 이 시세가
멈추지 않고 항상 슈팅이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예, 뭐 한 1분 안에 쭉쭉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둔화되면서 좀 밀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유로는 1.24000까지도 일단은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시세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들어 올리면서 어저께의 그 음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거든요. 몸통을 완벽하게 덮어버리면서 지금 들어 올리면은 네네. 사실상 이 이평선들이 뭉쳐져 있는 저항대를 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밀리면서 일단은 그 저항을 확인시켜주는 뚫고 난 뒤에요. 그다음 밀리면서 그대로 이제 윗꼬리를 만드는 그렇게 일단 시세를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템포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6.5 왔었을 때는 네. 여기 뭐 조금 더 내려가서 수익 거둘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시세가 좀 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위쪽으로.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좀 그냥 거의 본전 가까이 왔는데 지금 네. 660 가니까 좀 본전 정도 하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다시 더 위에서 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일단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막 체결이 되신 시청자분이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 FX를 1.23655에 지금 본전이네요. 딱. 왜냐면 네. 충분히 위로 크게 튈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아까 세밀하게 그 튀는 자리들 아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아까 뭐 오일이나 아까 뭐 골드 얘기 말씀드렸을 때도 튀어가는데 돌파를 한 이후에 좀 더 기다렸다가 슈팅이 쭉쭉쭉쭉 빠르게 갔었을 때 멈추거든요. 시간이 멈춤 현상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위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좀 밀리거든요. 그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절가라든지 목표가 궁금해 하셨는데 손절 라인은 지금 본절에서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그래도 계약수가 2계약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수로도 좀 대응이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일단 네. 유로는 3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은 네, 의견이시네요. 3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좋지 않다. 네,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뭐 일일 변동폭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뭐 이분이 뭐 무조건 이제 방향차 아예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일일 변동폭으로 봤을 때는 유로 FX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매도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긴 자리긴 한데 네. 저한테 좀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오늘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22 코멘트가 일단 한번 나왔잖아요. 22 코멘트가 나온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건 맞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봐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도 들어가기는 약간 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매도가 유효한 가격대는 아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현재 가격대에서 손절 처리하시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내려가서 네네. 수익 조금 뭐 그래요? 거두실 수 있으니까 일단 수익 거두고 일단은 좀 잠깐 좀 텀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6.5에서 지금 6.30으로 내려갔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신다면은 잘 처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다시 유효한 가격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왔는데요. 일단 818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두박 5월물을 387.1에 매도 3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익절가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익절 시기라고 하셨는데 익절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대두박 빠르게 좀 살펴볼까요? 자, 대두박에 대해서는 현재 380.8 라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물이죠. 지금 5월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월물로 저도 세팅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산물이 이렇게 간혹 가다가 좀 오시는 것 같은데 5월물이 380.8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 차트 좀 빨리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 밀린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좀 확인을 간략적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보고 계시죠? 일단 지금 네.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오늘 지금 시세가 지금 뭐 분봉을 봤을 때 좀 움직여 주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파동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네요. 일봉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매도 네. 시점이 네. 387.1이니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쭉 상승 그려주고 나서 조정 한 3분의 1, 한 반 정도 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양봉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조정이거든요. 자, 조정 나왔는데 당일 봤었을 때 지금 일단은 조정 나왔을 때 여기 구간 378
그 다음에 지금 38, 뭐 5 정도. 예. 요 구간에서 지금 뭐 어저께는 더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박스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그 5일선 이쁘게 터치해주고 지지하고 들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뭐 매수가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가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가 지금 381.5. 예, 그렇다면은 그 현재 지금 시가 넘어서 들어올릴 거니까 네. 1차 목표가 정도는 382.7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뭐 상단선 약간 안 올 수도 있을까요? 384. 뭐, 요 정도로 일단은 목표가 잡고 좀, 아까 매수하셨다고 아까 네. 그러셨나요? 매도입니다. 아, 매도인가요? 네. 아, 매도면은 저는 지금 상방봅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네. 387.1에 매도 3계약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 수익이시잖아요. 아, 381? 7이요. 387이요. 아, 네네. 그럼 그 전에 때리고 지금 보유로. 네. 저는 오늘 당일 지금 아까 가격대를 잘못 알았는데. 지금 387.1에 매도 3계약을 현재 보유 굉장히 중이십니다. 고점에서 하셨으면 네네, 지금 맞습니다. 청산해야죠. 그렇다면. 지금 청산? 그렇죠. 지금 청산해야죠. 네네. 왜냐하면 저는 네네. 상방으로 지금 가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아까 매수를 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방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 청산을 하셔야죠. 네. 지금 눌린 네, 부분에서 그죠. 네네. 워낙 추세는 지금 상방 쪽으로 갈 네, 수 있는 상방인데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일단 고점에서 굉장히 잘 매도를 지금 진입을 하신 거고 네. 어차피 이건 상방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고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네네. 상단선까지 올려줄 거란 말입니다. 385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추세도 계속 원래 큰 추세도 상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빠르게 네. 해설위원님 어제 짤막하게 철날 해주세요. 제가 대두박 왜 오른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같이 네. 하셨죠, 맞아요. 네, 아르헨티나 지금 보시면 북반구, 남반구 계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 네. 남반구는 지금 어떤 철이냐면 수확철이에요, 수확철, 가을철. 수확할철인데 지금 네네네. 가뭄 때문에 대두박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폭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완전히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 작황이 안 좋은 네네.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폭등한 건데 이게 과연 이번에 이 정도 시세로 끝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왜냐면 이 라니냐가 한 2년 써먹다가 지금 이제 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내내 라니냐 때문에 급등할 거다 하다가 지금 이제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어제 같은 경우가 차라리 그제 이제 하고 그 어제 같은 경우를 매도를 했을 경우는 좀 괜찮다고 봐지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힘들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역한 가격대로 보자면 378 라인에서 이미 378. 청산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오늘 내려갔을 네, 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왜 계속 지지 라인 계속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에서 분할로 한번 털어주신 거, 네.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목표가는 한 378 정도. 근데 여기까지는 가진 않을까요? 한 380 후반? 379 뭐 이 정도에서 좀 나머지 다 청산해 주시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3계약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약수로 지금, 좀 수익을 좀 걷어 가시고 나머지 계약수에 대해서 또 대응 방법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박노주 마스터님은 오늘 또 지수에 대한 부분, 골드, 그리고 크루돌까지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또 걷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새해에 제가 뭐, 일단은 쉬면서, 복덩이를 많이 일단은 제 안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날 지나고 이제 첫 방송인데, 여러분들하고 또 케미가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이후 방송도 뭐, 일단은 여러분 이제 항상 방송 좀 전에 와서 착석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봤는데 좀 안타깝게 좀 늦게 오셔가지고 진입 자리 드렸을 때 좀 못 잡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송 전에 유튜브든 여기 방송이든 준비해주시고 일단은 방송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신세계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이런 케미스트리가 좀 맞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호흡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김경희 PD. 네, 오늘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여러 이제 분석적인 의견도 전달해드렸고요. 이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 전달을 해드리면 지금 베네수엘라 쪽에서 이 석유 생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블룸버그 쪽에서 이 베네수엘라의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지금 이 석유 산업 또한 함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아무래도 이 석유 시설 쪽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은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비해서 한 노동자의 지금 주급을 예로 들고 있는데 11만 볼리바르가 이제 주급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블랙마켓 그러니까 암시장에서 이 환율로 따지면 한 주에 50센트 정도에 불과한 주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배부르게 먹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노동자의 말에 따르면 거의 2달 동안 고기를 못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고기를 먹은 게 주급을 모두 써서 치킨을 사 먹은 게 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현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석유산업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냉장고다라고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가속화가 되면 베네수엘라 쪽의 생산량 앞으로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음 아픈 소식이기도 하네요. 김정수 해설위님 어떠셨어요? 네, 베네수엘라 얘기를 추가로 하자면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자료 영상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과자 하나 사려고 가방에다가 돈을 한 백을 메고 찾아가거든요.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석유 관련해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두박은 얘기 드리자면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400까지 보고 있네요. 400까지 보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대두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라니냐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두박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아쉽게도 새벽 1시에 발표되는 원유 재고 시간으로 인해서 오늘은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 함께하지 못함을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61.7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것까지 저희 좀 시간 안에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 가운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